안녕하세요. 8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받아본 자료 보니까 제목이 아주 강렬해요. 세제 쇼크,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8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정부 발표 하나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네, 맞아요. 양대 지수가 거의 뭐 4% 안팎으로 그냥 폭락을 했는데 오늘 이 배경하고 주요 흐름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게 별정타였어요. 기대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기대했던 부분 핵심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세제 개편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후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게 이제 기업들 배당 좀 늘리고 소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확 쏟아진 겁니다. 아,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음,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이것도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됐잖아요. 네, 이것도 악재였죠. 맞습니다. 이것도 완화 쪽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니까 특정 기준 근처에 있는 주주들이 좀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커진 거죠. 거기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슬쩍 나오니까 이거 뭐 거래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 겁니다. 정부가 정말 증시 부양할 의지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생긴 거죠. 이런 국내 요인에다가 또 미국에서 온 소식도 안 좋았어요. 그 6월 피세이 물가지표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낮아졌고요. 네, 아주 복합적인 악재가 그냥 한꺼번에 터진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뭐 처참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3.88%, 3,119.41.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4.03%, 772.79. 마감. 양대 지수가 이렇게 4% 가까이 빠진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렇죠. 이례적이죠. 수급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작정하고 팔았습니다. 네. 양시장 합쳐서 1조 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어요.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이 판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1조 700억 원 넘게 팔았으니까요. 외국인도 한 6,500억 넘게 팔았고요. 이야,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파는 와중에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8천억 넘게 늘었고요. 아, 시장 전체의 공포 분위기랑은 완전 다른 움직임이네요. 이걸 혹시 뭐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하지만 당장 시장 전체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종목 현황을 보면 뭐 그냥 파란불 바다였죠. 코스피 상승 종목 38개, 하락 885개. 코스닥은 상승 150개, 하락이 1534개. 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1,5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으니까요. 거의 뭐 전업종이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밸류업 주도주로 꼽혔던 증권, 금융, 지주사들. 이쪽은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NH투자증권이 마이너스 7.62%, HD현대는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네요. 네, 두 자릿수 하락도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안 좋았어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데다가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소식까지 겹치면서. 아, 그것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5% 넘게, 삼성전자도 3.5%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도 힘을 못 썼죠. 그 외에도 뭐 트럼프의 약가이나 압박 소환 소식에 제약바이오주들, 미국 전기차 주가 하락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소식에 소비 관련주까지 악재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하한가까지 갔고요. 와, 진짜 온통 파란색이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살아남거나 오히려 빛난 테마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종목들 있죠. 우주항공산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스피어라는 회사가 스페이스X랑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관련주인 HVM도 같이 급등했죠. 오, 우주항공 쪽은 분위기가 달랐네요. 그리고 음식료 쪽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그 냉동김밥 글로벌하게 인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양이 상한가 가고 풀무원도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남북경협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이 좀 살아있어서 그런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개별 재료의 힘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매도가 지수 폭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책 변화 하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빠지는 와중에도 특정 재료, 모멘텀 있는 테마는 또 다른 길을 갔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였고요. 시장은 정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했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이 상반된 모습,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충돌이 앞으로 시장 방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죠. 기관과 개인의 이런 엇갈린 시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이 균형을 깨트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시장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네, 물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